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진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에 개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수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물과 같이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청징함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죠. 월령에 있는 토가 일간 개수를 갖다가 극한다. 물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완전 파극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파극까지는 아니고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의 핵심 임수도 물이 깨끗한 걸 좋아하겠지만은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기 때문에 이 청징함을 잃게 되면은 뭐다 개수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병화는 빛, 정화도 빛. 그래서 토가 많아서 빛을 회광하면 화로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또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쓰임이 없게 되겠고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술월에 간목을 먼저 치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달라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먼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술토 정관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개수가 토에서 파극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토가 장난치지 않도록 토가 많아져서 개수 신금을 갖다가 신금을 매금하고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져서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 상관, 경관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부터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못 쓰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용도, 나의 쓰임이 없게 만들면 그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경관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술월의 개수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10중 8구 개수는 매몰이 돼요. 그러면은 정관이 나를 매몰시키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겁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기업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큰 회사 같은 것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간목으로서 그 관성을 갖다가 완전 파괴시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토가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술월의 개수는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의 근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목으로는 토가 왕해져서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술월이라고 해서 조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치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인 임계수를 가지고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술월의 개수는 신금,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사주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주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알아볼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도 국가의 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틀, 사회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틀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국가의 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주 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안에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가 조금 더 보충이 되고 더 활발해져야 될까? 만약에 예를 들면 군사 빼고 경제 이런 거 다 좋은데 국방력이 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경제가 약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처럼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돼. 뭐 군사도 좋고 뭐라 그럴까?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그 민족 자체의 뭐 정신이라든가 어떤 뭐 전통 같은 게 없다면 문화를 또 부흥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그 나라가 항구적으로 오랫도록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틀을 갖고 있으면 그 틀을 이제 유지하고 앞으로 들어올 운이라죠. 대운, 세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토. 그래서 음수가 양토를 보았으니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면 토극수하게 됩니다. 월지에 있는 술토가 일간인 개수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해서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되겠죠.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관성이라고 하죠. 극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데, 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원래 극의 관계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의 관계는 공생관계 또는 공존관계,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공존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극의 관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결혼을 하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강하죠. 그러면 남자가 와이프를 갖다가 맨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것이 바로 공생관계, 극의 관계인 것인데, 아기도 낳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남자가 너무 공포스럽게 성격이 파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남편으로 인해 여자가 힘들죠. 반대로 여자가 성격이 너무 이상해, 남자 너무 순딩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여자 때문에 남자가 힘들 수도 있다. 자, 토극수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수가 토에 의해서 극을 받을 것 같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다 토붕이라고 했죠. 수가 많으면 오히려 나를 극하는 토가 더 무너진다. 여자가 너무 뭐랄까 성질이 거시기 하고 강하고 광폭하고 여자도 폭력적인 여자 많습니다. 맞고 사는 남자들 여러분들 의외로 많다. 이게 바로 이제 토가 수를 극하는데 수가 너무 강해서 토가 무너지는 남편이 아주 그냥 깨박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토국산다고 해서 수만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존공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비등비등 해야죠. 토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수는 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토는 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잘 제어 통제해 주게 되면은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극의 관계를 뭐라 그런다? 부부 관계, 이렇게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데,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 남편으로도 보고요, 직장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좋게 작용하면 이것이 법, 윤리, 도덕인데, 나쁘게 작용하면 질병, 도적, 그 다음에 적군 같은 개념으로도 관제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바로도 관성으로 본다. 근데 관성으로 이렇게 딱 묶어 나누니까 어떻게 돼?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관성을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해요.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데, 자, 정관은 바른 관청이죠. 아까 말했던 법, 윤리, 도덕, 직장,
살짝 남편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지나친 관성이 되겠습니다. 질병, 도적, 적군, 남편 아닌 남자 뭐예요? 기둥, 서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들 많이 배웠는데 꼭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편관칠살을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주국사에 따라서 정관보다는 편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간의 특성 또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 편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정관은 오늘처럼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관,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수가 양토를 받죠. 음대 양의 관계. 그러면 뭐가 된다? 정관 격이 된다. 그리고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장간 술토 안에는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신금이 정관에 투출한다. 이거는 음수가 음금을 본 거죠. 금은 수를 생하니까 인성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정화가 정관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양화를 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편재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술월의 편인격은 별개라 하더라도 편재격이나 정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된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관격이긴 하지만 관성인 정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신약, 관, 왕하다.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해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좋은 정관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필요가 있죠. 특히 수, 개수는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금 또는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된다? 정인이 아니라 편인격의 관인상생, 편인격의 관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 상태에서 마치 토가 다시 많아진다. 그러면 살중신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금을 얻어서 일간 개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다음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좀 억제시켜 주고요. 그래야지만 이 토가 많은 토가 신금을 매금하거나 개수를 탁하게 만들지 않죠. 그거는 뭐 때문에?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죠. 이때는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죠. 진토를 봤습니다. 진토. 갑진년의 갑술월은 숙명적으로 진술충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기를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이 갑진년 갑술월 딴 때 물어보더라도 좋은 날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태기를 하는데 이제 뭐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좋은 날을 찾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수가 술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에 신약 관항한데 다시 진토로 가서 진술충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죠? 관성이 더, 이거는 거의 살중 신경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간목이 월간에 있고요. 연간에 간목 2개가 있어서 토를 이렇게 억제시켜 주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진술충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 지장간은 땅속에 묻혀버렸죠. 그러면 간목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토가 원래는 이것도 보죠. 목극토하지만 토가 왕하면 토다 목절이 된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간목도 뿌리를 얻어야지만 능히 토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해수를 얻었습니다. 개해일주. 이 해수는 어떤 역할? 개수 일간도 뿌리를 얻었죠. 간목 2개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 2개가 진토, 술토를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얘가 상처를 받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얘가 상처를 받으면 개수의 뿌리도 날아가고 간목의 뿌리도 날아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어서 조후가 조금은 부족하다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시 고르기가 어떻다?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술월의 개수가 약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고 진술충까지 했으니까 신약의 관이왕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해수를 얻었고요, 자수도 얻었고, 임수까지 얻었으면 이거는 신약입니까? 신강입니까? 이거는 신강한 사주에 오히려 간목까지 두 개가 있어서 토를 통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신강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부족해요? 화가 없어서 조우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가 관건이 되니 목화 운으로 가서 양기를 받아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금은 아니지만 다시 비견겁제를 생시해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개해시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신강해졌다 라고 볼 수 있죠. 화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으로 와서 양기를 얻어야지만 발전발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축시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축 다음에 뭐 자가 협례를 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개수 입장에서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술축토라고 하는 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한습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면 목이 가면 토를 억제시켜서 좋을 거고, 화운 가게 되면 조후가 돼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갑인시 을묘시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핵심은 뭐 어떤 거라 그랬죠? 요 해수가 핵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갑인시라든가 을묘시가 되면 인의 합이 되죠, 또는 해묘 합이 되죠. 그러면 수의 기운이 약해집니까? 수의 기운이 강해집니까? 수의 기운이 약해진다. 그래서 갑인시 을묘시는 일지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를 조금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갑인시 을묘시 중에 어떤 것을 얻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을묘시보다는 갑인시를 얻는 것이 좋겠고, 오늘 중에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라고 하면, 진술중에 진토까지 있어서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제 해진에 여기 있는 진중개수 을묘가 날아가 버렸지만 진토에 간목 두 개 뿌리 내릴 수 있죠. 해수에 뿌리 내릴 수 있죠. 개수도 해수에 통근이 되죠. 여기 있는 진토에도 통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화를 얻은 것과 화가 없는 것이 차이가 있죠. 여기 간목 두 개가 토도 억압해서 억제시켜 주기도 하지만 간목 병화도 이렇게 생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 병진시 선택하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순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목화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또 본시 좋아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사시였는데, 이건 이제 병화는 아니지만 정화가 천간에 사해불을 두고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다? 사해충이 돼서 배려먹었다 해서 오늘 정사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고요. 무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시지에서 이제 오화를 본 것은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다? 토가 왕할 때 이 무토너 때 진술중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오화에도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아머리 간목 두 개가 해에 뿌리를 두고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죠. 개수가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개수가 탁해진 탁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라면 무엇이 기미시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생시 중에 하나가 또 경신시인데, 이건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임자 개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이거는 상당히 세력을 얻습니다. 경신신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경신금 또는 신유금이 일간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만 어디로?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틀은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